영상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사실은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20대 분들 손, 30대 분들 손, 40대 분들 손, 그리고 50대 이상인 분들 손. 요즘 리프팅 기계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어떤 리프팅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나이대별로 관리해야 되는지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확실하게 정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입니다. 벌써 2025년이 된 지도 4개월 차에 접어들었네요.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폈는데요. 요즘 리프팅 시술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기계도 많이 발달되고 효과도 좋아지고 기술도 업그레이드 됐죠. 오늘 영상에서는 20대부터 50세 이상까지 나이대별로 어떤 리프팅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2025년 기준 최신 트렌드는 어떤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20대 분들, 사실 20대 초중반들은 피부 탄력의 정점이죠. 굳이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20대 후반부터는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볼살이 처지거나 팔자주름이 생기거나 턱선이 무너짐 등이 서서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방 중심의 리프팅입니다. 20대 초반에는 거의 콜라겐이 100%에 가까워요.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콜라겐 수치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콜라겐을 올리겠다고 뭘 어떻게 이제 레이저를 해봤자 105% 정도?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는 정도의 효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울세라나 써머지 같은 그런 콜라겐을 증가시키기 위한 리프팅은 크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따라서 콜라겐을 늘리는 리프팅이라기보다는 얼굴의 윤곽을 정리하는 쪽을 추천드리는데, 이런 윤곽 주사를 통해 필요 없는 부분에 얼굴의 볼륨을 줄이거나 온다 리프팅이나 이런 지방을 좀 감소시키는 리프팅을 통해서 윤곽을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뭐 인모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시술을 해서 이런 피로한 지방까지 다 없애버리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차라리 그래서 과도한 리프팅보다는 여드름이나 색소, 속건조 피부와 같은 스킨 퀄리티와 관련된 항목에 투자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얼굴을 가리면지고 작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턱 보톡스나 이런 침샘 보톡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 보톡스는 20대부터 맞아야 미래의 주름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다른 동년배에 비해 이마 주름을 많이 쓴다거나 미간 주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부터 맞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저도 보톡스를 거의 20대 중반 26부터 맞았던 것 같거든요. 거의 10년이 넘어갔는데, 이런 보톡스는 뭔가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맞는 것보다는 일찍부터 맞는 게 훨씬 더 이런 지속 효과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다음은 30대입니다. 저희 병원에 30대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죠. 30대는 노화가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첫 시기죠. 특히 얼굴 중앙 볼륨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팔자주름이 좀 깊어지기 시작하고 턱선이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40대 이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요즘 30대가 옛날 30대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제가 한 10대만 했었어도 30대면 굉장히 아저씨 아줌마들이었는데, 지금은 30대들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20대 같아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30대 40대 같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차가 좀 많이 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는 정말 리프팅의 황금기죠. 30대부터 관리를 한다면 정말 원하는 슬로우 에이징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30대부터 1년에 1%씩 콜라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면서 오히려 콜라겐을 좀 늘려주는 시술에 집중을 하면 좋아요. 아까 20대 때는 조금 권유를 안 드렸던 울세라, 써머지 같은 리프팅이 효과적이겠죠. 콜라겐을 늘려줄 수 있는 주베룩 그리고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꾸준히 받으면 있어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꾸준히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 30대라면은 3년만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피부가 크게 개선이 안 된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는데 3년 후에 주위 친구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쌓이고 5년, 7년, 10년이 되면은 40대에는 굉장히 또 큰 격차를 만들 수 있겠죠. 다음은 40대입니다. 노화의 속도가 본격적으로 빨라지는 시기죠.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볼륨 손실, 피부결이 조금 안 좋아지고 턱선이 또 무너지는 게 점점 더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리프팅 그리고 피부결, 피부 톤을 관리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40대는 꾸준히 30대부터 관리한 얼굴과 방치한 얼굴의 차이가 점점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40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40대는 지방과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때 감소하는 이런 볼륨을 막겠다고 무리하게 필러를 넣다가는 이질감이 되는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게 늙으려고 하는 거지 시절을 아예 역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소되는 볼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적당하게 콜라겐을 채우는 시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주베룩, 스컬트라,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필러를 넣더라도 굉장히 소량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채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울세라, 써마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리프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콜라겐들을 재생시키는 이런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울세라는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볼살이 오히려 꺼져 보일 수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권유드리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실리프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길진 않고 정확하게 디자인을 안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에게 한번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광노화가 쌓이기
쌓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쌓인 자외선이 축적돼서 색소 질환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더 선크림을 더 잘 발라주셔야 되고 색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색소를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흑자, 검버섯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심하면 피부암 같은 것도 이제 50대, 60대 때는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는 레이저 토닝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망의 50대 이상입니다. 50대부터는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되는 것은 눈밑지방, 그리고 팔자, 마리오네트 주름이에요. 40대와 관리법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이때부터는 눈밑지방 쪽의 수술이랑 거상 수술도 생각하게 되는 나이거든요. 하지만 생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들이니까 최대한 피부 관리를 하면서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것들을 중요하고요. 꼭 수술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수술을 꼭 이때는 거상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뭔가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적당한 또 주름을 받아들이면서 내 얼굴을, 내 피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온 나의 흔적들과 표정들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아름답잖아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죠. 젊었을 때 좀 관리 좀 할 걸 하면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오늘부터라도 피부 리프팅과 탄력 관리부터 시작해보세요. 3년, 5년, 10년 뒤에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자신감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첫걸음은 피부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나이대별 리프팅 관리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답이라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사실은 100% 정답은 없고 가장 맞는 어떠한 원칙 같은 것들을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무조건 울세라를 해야 된다, 써마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어떤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를 에이스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